달에 태어난 사람은 1470은 무조건 피해야 돼. 그 다음에 관제수를 조심해야 되고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춘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녹화 방송 시작할 거고요. 제 방송은 이제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화요일날 2시 이렇게 방송이 될 거예요. 이게 다 독립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1부도 재밌지만 2부도 재밌을 거예요. 제가 항상 태길하기 제일 싫어하는 달이 사실 1월 달이에요. 왜냐면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축달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접이빌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지는데 보통 이제 접이빌이라는 거는 이제 2월 4일부터 뭐 3월 5일 이렇게. 근데 이제 축이 들어오는 올해는 1월 5일서부터 2월 3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 축이 들어오는 날이 축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태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삼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삼형살이 참 배현진 어제 그 볼로 그것도 어린애가 이렇게 한 거 보고 뭐지? 하고 제가 옛날에 풀어본 게 있어서 맞아 삼형살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형살에 걸리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근데 이제 대운하고 일령이 좋아서 이제 달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 있죠. 김건희 여사님 사주를 옛날에 이제 한번 풀어봤었어요. 영부인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숙, 그 다음에 김혜경,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해서 사주를 풀어봐서 그때 영부인은 그때 이제 선거 전이었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된다 하고 예언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풀어본 적도 있고 한 2번 정도 더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시끄럽잖아요. 온노비 사건, 뭐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끄럽길래 딱 보니까 또 삼형살에 지금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삼형살이 들어오는 시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제왕절개하거나 이제 아기를 낳을 때는 피해야 하는 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월 5일서부터 2월 3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축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삼형이 들어오는 거는 좀 이따 삼형살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7월달이 이제 미달인데, 요때는 이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부터 8월 7일 양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술달, 10월달이죠. 10월 8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이게 이제 양력 요 달에는 항상 삼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요 달이 다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삼형살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삼형살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삼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체로 이제 가장 센 게 인사신 삼형살이 있어요. 인사신 삼형이라는 건 뭐냐면 인사신 이 세 개는 뭐냐면 수갑을 이렇게 채워놓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삼형이라는 거는 이 세 개가 다 모여 있을 때가 오리지널 삼형이고, 2개, 인사형, 사신형, 그 다음에 인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운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2자만 있어도 삼형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형이라는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인사신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잘 나요. 그리고 잘 다쳐. 왜냐면 역마기 때문에 역마가 수갑을 먹고 싸우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속은 안 돼요.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쭉 경험해 본 거, 이 인사신은 팥줄소나 경찰서를 가지만 구속은 안 돼. 그렇지만 구설과 시비, 그 다음에 이제 망신,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축술미는 틀려요. 축술미. 이 사실 이 삼형이라는 거는 사실 백호살보다도 더 센 거예요. 이 축술미는 뭐냐면 무운지형. 근데 이 안에는 수옥살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쩐 쉽게 말하면 월살도 있고, 이 살들이 많이 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천살도 있고, 천살이라는 건 천재지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천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축술미 삼형에 걸리게 되면 구설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술이 있어도 삼형이고, 술미도 삼형이고, 축미도 삼형이에요. 근데 이게 걸리게 되면 끊임없이 관제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생 동안 뭐 저 같은 경우는 깜빵 한 번도 안 갔어요. 이 축술미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깜빵에 안 가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 정가 10범, 정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범도 있고 막 가는 사람이 꼭 가. 그 이유를 이 삼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구속이 돼요. 조금만 이 사명에 걸리기만 하면 일이 생겨. 그래서 이 사명살이 나쁜 거예요. 평생을 깜빵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사명살이 있어요. 평생 예를 들어서 깜빵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 무서운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 안에는 수옥살이라는 거는 갇히는 살이고, 월살이라는 건 고통을 받는 거고, 천살이라는 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는 달에는 대체로 저 같은 경우에는 태기를 잘 안 해줘요. 아니면 이제 태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놔야 된다. 그러면 이 합살시키는 기운의 날을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이 술이 있으면 인날에 잡아요. 그럼 풍수예요. 인날에 낳게 되면 인술합파에서 이 사명이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합살시키는 방법으로 나를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력으로 1월달, 7월달, 10월달에는 태기를 안 하는 게 좋고 또 이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잡을 때 이 달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태어난 달이 내가 1월달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7월달이라든지 10월달이라든지 이 달에 태어난 사람은 1470은 무조건 피해야 돼. 날짜 잡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관제수를 조심해야 되고,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다치는 걸 조심해야 되고, 깜빵 가는 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띠도 마찬가지. 월이 이제 제일 세요. 근데 이제 띠도 양띠나 개띠나 소띠 같은 경우에는 이 달에 다 나쁜 거예요. 어쨌든 사명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끝날 쯤 돼서 사명을 없애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사주란 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명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기가 조금 편해요. 또 내가 이제 좀 나쁜 게 있으면 풍수로 어떤 기운을 넣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배현진 이제 원래는 이제 김건희 여사 사주를 먼저 풀라 그랬는데 어제 이제 사고도 나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주에서는 보세요. 개해, 임술, 무술. 이제 실은 모르니까 이 술토가 2개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딱 얘기했을 때 지금 이번 달이 이 축이 들어오는 이 시기가 쉽게 말해서 1월 15일서부터 2월 3일까지예요. 요게 축이 들어와요. 그러면 축술 2개만 있어도 사명에 걸린다 그랬죠. 이 사명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한 10% 정도 보니까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왜냐면 대운이 좋고 일년운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전화의 위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주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보라 그랬죠. 이 일간이 무술은 괴강에 해당하는 거예요.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지배하는 기운,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제압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고, 여자래도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여자 있잖아요. 좀 엄해 보이고 막 이렇게 좀 접근하기 힘든 게 주로 괴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괴강의 특징은 뭐냐면 카리스마가 있는 대신 총명해요. 뭐든지 되게 잘해. 말재도 좋고 음식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게 사실은 괴강이에요. 근데 괴강은 옛날에 이제 여자들이 괴강이면 팔자가 세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괴강이 의외로 능력 있는 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은 좀 틀려요. 근데 괴강이 2개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총명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주를 풀 때는 이 무토라는 거는 산이에요. 뜨거운 산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이 무토는 갑을병정 정화를 넘어선 정화, 불길에 감고 있는 열기가 있는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술토가 2개 있죠. 또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술토에는 이 지장간에 정화가 2가지가 있다. 정화가. 그러니까 지열이 많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지열이 많은데 이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지금 나무는 해 중에 있는 감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나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그래도 이 해수가 있고 계수가 있고 임수가 있어서 피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뜨거운 땅에서는 원래는 이 나무가 자라질 못하는데 그나마 이 개해 임수가 있어서 피가 오니까 사주가 좋아진 거예요. 균형이 어느 정도 잡아줬는데 이 나무가 없다. 왜냐면 이 나무는 그늘이 돼서 이 나무가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나서 이 땅을 열기를 막아줄 수 있는
이 그늘을 만들어준 이 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물이 들어올 때나 나무가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보통 이제 토가 이렇게 괴강이면서 이렇게 토가 많으면 기가 좀 얇고 남의 말을 좀 잘 믿는 편이고, 그 다음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이 무토일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그랬죠.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무토일주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 여기다 이제 명량을 보면 땅 육친강요만 붙이면 돼요. 그럼 이 땅에 열기가 많은 땅이 본인하고 같은 여자 친구들, 그 다음에 형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형제간복이 없고 같은 여자들이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뜨거운 땅에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그래서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남편 복이 있고 남자한테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관운에 대한 어떤 권력욕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해중에 간목이 숨어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존감이 굉장히 세다.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세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물이 비가 와야지 이 나무가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복이 좋고, 이 물은 본인한테는 재물이고 아버지고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시어머니가 나중에 재산을 남겨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아버지도 나한테는 비가 오니까 이 땅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니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빠진 오행이 있죠.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금은 이 뜨거운 땅을 보호해주는 서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서리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금, 서리가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서리가 앉아있는 거기에 비가 오고, 그럼 나무만 들어오면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대운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 청묘대운이에요. 이 좋은 게 뭐냐면 임술이라는 거는 크게 생각할 때 이게 이제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열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나쁘단 말이에요. 이 정화는 위에가 이제 4년이고 밑에가 6년인데, 그럼 지열이 올라오면 물이 마르는데 이 임수가 있어서 그게 만약 합이 이렇게 되면 목으로 변해요. 정화가 나무로 변한다 이 말. 근데 이 임술이라는 건 괴강은 이 무술 괴강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데, 이 임술 괴강은 이 뜨거운 땅 위에 물이야. 그럼 서로 싫어해. 왜냐면 이 뜨거운 땅은 물을 말려버리겠죠. 자꾸 이 지열이 있는 땅 위에 물은 자꾸 마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이 싫겠죠. 그럼 이 정화를 만나게 되면 목기운으로 확 변하는 경우가 있어. 목을 하나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대운에서. 근데 올해가 올해가 갑진년이죠. 올해 전체적으로 이거는 큰 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목기가 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그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대운에서도 목을 만들어냈고 1년을 해서 갑진년에서 목이 하나 더 생겼어. 근데 왜 대운하고 1년이 좋은데 이런 일이 생기냐? 이래서 삼형살이 무서운 거예요. 이번 달 쉽게 말해서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가 축이에요. 축, 을축. 그 중에서 이 을목이 열흘이니까 이 축기간이라고. 이 축이 축술 삼형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 다치는 거야. 한마디로 다쳤던 거예요. 그러면 날짜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달로 봤을 때는 뭐가 들어오냐면 다음 달부터는 병인이 들어와요. 갑을 병인. 그러면 이 병까지는 나빠요. 어쨌든 햇볕이 들어오면 물이 마르니까. 근데 이게 2월이면 2월 한 17일 정도 되면 이 나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선거 한참 이제 진행이 될 때죠. 이제 가까워질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까지 좋으면 60%, 20%, 10% 좋으면 이번 일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완전 도장 빵! 물론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사주는 이제 목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체에서는 간, 신경,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뭐 1cm 정도 타격을 해서 피는 흘렸다 해도 응급조치를 했으니까 이제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노이로제 있죠. 노이로제에 잘 걸려요. 노이로제 잘 모르시죠? 노이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어떤 아이를 하나 봤는데 어렸을 때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엄마가 불락 하면서 깨웠대요.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야. 근데 평생 동안 자다가도 누가 소리만 지르면 불락 하고, 그게 노이로제예요.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노이로제 이게 잘 걸려요.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제 길 가다가도 항상 이렇게 뒤돌아보게 돼 있다고.
혹시 나를 또 누가 할까 봐. 그럼 평생 그거를 또 몇 년을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은 가지고 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목이 없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누가 와서 머리로 돌을 때리게 되면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길 걸을 때 어때요? 항상 누가 할까? 이건 아주 나쁜 범죄. 평생을 쉽게 말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유튜브나 TV 봤을 때 TV에 나왔었어요. 그 좌파나 어떤 개딸들이 윤 대통령 사진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진에다가 화살 쏘는 거. 또 어린애 시켜서 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거는 이 어른들이 하는 행동, 그게 또 언론에 비춰졌을 때 어떤 그 모방 범죄 같은 거. 그거 할 때 이게 또 뭔 일이 또 어린애들이 또 뭔 짓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맞았어요. 물론 뭐 수사해 보면 알겠지만은 뭐 어제 일어난 일이라 뭐 수사 결과는 제가 못 봤는데 배현진 의원은 정신적으로 심한 어떤 트라우마에 빠질 가능성이. 근데 이제 워낙 괴강들은 총명하고 또 잘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론 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2월 한 18일 지나면 목기가 들어와서 신경도 안정이 될 거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